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재판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둘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재판이죠. 이제 하나는 내란죄 재판 준비기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구속을 취소해달라, 여기에 대한 심리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오늘 세 개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20일 재판을 25일로 옮겨달라는 이러한 윤석열 대리인 측의 요청을 한 칼로 묵살한 이 문영배, 요 인간을요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서 단단하게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여론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바로 이런 지점에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전에 구속 취소 요 심리도 마쳤고, 그리고 이제 내란죄에 대한 준비 기일 심리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요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오늘요 우리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PPT를 통해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준비기일은 딱 13분 만에 끝났고 10시 전가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구속 취소 요 심리를 진행했는데 조금 전에 막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1시간 남짓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기현 판사의 이 발언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서류를 내달라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PPT까지 동원하고 당연히 의견서 다 냈죠. 자,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 긍정적 방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후 헌재 재판에 관해서는요 어제 한밤중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우리가 말하자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윤곽근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참석 여부가 조금 이제 관심사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11시에 이제 끝났는데 재판이 3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 증인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신청한 사람이 다예요. 조지호는 물론 국회 측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최후 변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변론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둘 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참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헌재가 지들 멋대로 그야말로 엿장사 맘대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불을 지르는 것인데, 요거를 참석하는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오늘도요 무지막지하게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진행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윤 대통령한테 방어권을 준다 하더라도 요거는 폼생폼사의 방어권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요것들 사전에는요 인용 이렇게 다 이미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지금 우리 판사들 때문에 법리적으로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인간들은 어떤 경우도 인용이라는 결심 이미 서 있다는 건 여러 증거로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발언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헌재가 잘못되고 요 재판이 잘못되고 내용적으로 무허가 계엄령의 핵심인지를, 어떤 취지인지를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입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이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육성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법정이 있어서 지금 육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윤 대통령의 아주 단단한 각오와 평가, 그리고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점에 저는 더 중요성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출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께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조선일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조선일보가 돌아온 지가 이제 한 달쯤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자, 요거를 보면, 조선일보가 지금 오늘 더군다나 말이죠.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인데, 김창균이는 한 90%가 반윤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논설 우연입니다. 논설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할 건 다 한 거예요. 이제 논설 주간까지 했으면 이제 사실상 이 공식적인 타이틀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제 아주 실력 있는 기자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김창균이가 한 8, 90%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김창균의 이 칼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카드를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재명의 패악질을 손볼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칼럼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은 제가 전량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사실 선고가 나왔는데 이런 선고 저도 열받아가지고요. 어제 요거를 방송하려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게 선고냐. 정말 대한민국의 법원 큰 문제가 많다. 요 법을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말이죠. 조이대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아니 판사들 뭐 그 연수라도 워크숍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들. 예? 이런 정신 썩어 빠진 정신 종북 좌파들이 지금 그 판을 치는 이 사법부 조이대라는 인간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그야말로 이 좀 나름대로 원로 이 법진 한 분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것도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고 저것도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고 오로지 법관은 뭐 재판의 독립성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한 거다.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니 그러려면 대법원장을 왜 둡니까? 대법원장을 왜 두냐고. 그냥 사법행정만 해? 아니 그러면 뭐 상부요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죠? 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데 오늘날 같은 이 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법은 싹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거고 저도 하게 돼요. 왜? 그만큼 이념 편향적인 재판을 하니까.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말로만 법과 양심이지 이름의 법이 누구 법이냐 말이에요. 판사 지법으로다가 지법으로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전부 선고유예를 때렸어요. 선고유예. 이게 도대체 있을 판결이 되느냐,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강제북송 시켰다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나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북송 사건.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갖고 감사원의 감사,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째 유지가 됐는데 재판이 한 2년여 가까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겨우 내린다는 판결이 선고유예.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조이대가 무슨 재판에 너 이거 유죄 때려, 무죄 때려. 이거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사들의 이 정신교육이, 아니, 판사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로서의 기본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기본 정신교육은 그야말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 법대로 판결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법대로. 지금 우리 법 판사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이대 요 인간이 앉아서 했는데 이런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인간, 배신자 인간, 이런 인간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나와가지고 반드시 주변에 있는 배신자를 임교와 관계없이 말이죠. 싹 다 물갈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개인에 대한 충성 안 한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싹 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오늘 이제 준비기일은요, 간단하게 끝났어요. 준비기일은 간단하게 끝나서 13분 만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재판을, 지금 3월 23일 날인가요? 요때 이제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주 한 2,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주 2, 3회 정도.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직 기록 검토도 못했다. 그래서 별도 수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야, 이 재판 분량이 말이죠. 무려 230건이라고 합니다. 야, 얼마나 이 가짜 조서를 갖다 집어넣었으면 230건. 그리고 약 7만 페이지의 증거 기록을 지금 내겠다. 검찰이 그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내달 24일 날 2차 준비기일이 열리는데 그때 쟁점과 증거를 지금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2, 3분 만에 바로 요 재판이 끝나고 구속 취소 신문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주 2, 3회씩 집중심 내달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3, 4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 2회. 이번 사건도 중요성과 증거의 방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요 두 사건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이 된다.
그리고 병합심리,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조지호 청장 이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요들과의 이 사건 병합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 전체 범행에 각 피고인들이 가담하는 행태다. 그래서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을 분리하는 만큼 병행심리를 통해서 심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속 취소 요 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구속 취소 재판에서 지금 이제 이 판사 주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다가 자료를 내달라. 그러면 자료를 내주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딱 그 한마디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내주면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데 만약에 오늘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PPT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왜냐하면 재판 이 구속 기간을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추가적으로 구속 기간 연장하는 거 그거 안 돼. 딱 기각을 했잖아요. 검찰 주장을.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연속해서 또다시 똑같은 요청을 한 거예요.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러니까 또 똑같은 판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이가 그 지검장들, 고검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한 6, 7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된 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 심우정이가 검찰총장한테 이행을 했다. 근데 요 인간이 말이죠. 많은 법조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다. 왜냐? 이거 공소기각이 확실하다. 요게 이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우정 요 인간이 말이죠. 이 배신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거 불법 불금인데, 불법 구속인데, 왜?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이미 불법 구속을 하고 있는데, 구속된 상태로 요거를 갖다가 재판에 넘겨? 이거 안 되지? 딱 이렇게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고, 현재까지 구속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속 취소 사유는 딱 그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입장은 지금 이미 구속 사유가 다 종결이 됐어. 예, 구속 사유가 종결이 됐어. 이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예, 구속 사유가 다 충결이 됐기 때문에 예, 구속을 해제해야 된다. 본래부터가 이거는 불법 구속이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본래부터가 불법 구속이다. 이거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 입장을 다시 한번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미 구속기까지 끝났다. 불법 구속이다. 그리고 이제 오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현재로서 결정된 거. 그러니까 재판에 참석할지 안 할지 이거는 지금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직접 발언 여부, 재판 진행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예. 직접 발언할 여부는 재판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내란죄, 여기에는 이제 아직 기록 복사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대통령 재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 지금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미 현재도 불법 구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하라는 입장이고, 그게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또 내란도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윤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 오후지, 오후 3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내란 심사에서, 탄핵 심판에서 틀림없이 최후 변론을 즉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기현 판사, 제가 보기에는요, 왜 저는 이제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이 많느냐? 서울중앙지법 판사 2명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건 불법 구속이야.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해야 돼. 그래, 그런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돼. 이거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연장을 안 해준 거죠. 왜? 구속기간을 연장해주면 중앙지법마저도 불법 구속을 계속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지법 판사가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지금 이제 그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요청했는데 두 번째 판사도 첫 번째 판사 똑같은 이유로 이 구속기간에 더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구속기간이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야 되는데 이 심우정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거를 지기현 판사가 서류도 한번 내봐. 서류도. 그러면 내가 심사숙고할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중앙지법 판사 2명이 말하자면 동료 부장판사 2명이 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안 돼. 그건 불법이야. 이런 판결의 연장선 상에서 지기현 판사도 요 사안을 본다는 겁니다. 재판단은. 그러니까 서류를 내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오늘 PPT 자료로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을 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 취소할 이유가 없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PPT로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은 잘 알았다 하고서 다음 이제 그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류까지 내라고 한 거, 그리고 심사숙고라고 하는 말을 쓴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동료 판사 2명이 이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는 불법 구속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저는 서울중앙이.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은 이건 판사들도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들이죠. 우리 법연구의 판사 둘이서 짬짬이 한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지법 판사 2명은 정상적인 판결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는 요 논리, 구속은 불법 구속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과 같은 논리의 판결을 이미 2번 내렸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는 서류를 내라는 걸 보면은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 판사가 그야말로 전부 다 면죄부를 줬어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요. 선고 유예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원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이게 유권무죄고 무권유죄라는 말이나 똑같으죠. 예. 자, 그래서 선고 유예를 한 것은 이 판결이 참 웃겨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는 맞아. 유죄는 인정해요. 유죄는 인정해. 그러나 요거를 갖다가 유죄는 인정하는데 관련 이 법규가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예. 그래서 선고를 유예한다. 유예니까 유죄 판결은 때리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의용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징역 5년,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징역 10개월 선고 유예. 그리고 노영민 실장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그 다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 이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때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선고 유예를 싹 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에서도 이건 수긍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선고 유예는 그야말로 유침이 강할 때, 그럴 때나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겠느냐. 예.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포승치레 못 가갖고 사람이 탈북어민 2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1심 재판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죄는 다 인정하는 겁니다. 유죄는 인정했지만은 재판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송화로 인해 입은 기본권 침해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 북송 결정의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헌법상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우리 한국에 남겠다고 했는데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넘겼다. 그러고서 공직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법조계 정말 이게 대한민국 그 법원이 맞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창균 칼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균 칼럼이 제목이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 민주폐악질 심판할 열쇠, 윤이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폐악질하면 이재명의 폐악질이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탄핵정부는 정략과 가식이 번복된 탄핵정부이다. 악취 맡은 국민, 정말 그야말로 악취 맡은 우리 국민이 정말 불쌍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뒤늦게 이제 개몽연양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횡포 때문에 개헌이 촉발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중도층이 손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윤 대통령이 준 대통령을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카드, 이걸로 지금 왜냐하면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을 다 떠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중도층만 잡으면 이재명의 폐악질을 우리 국민들이 중도층이 다 공감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칼럼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전제가 이제 사전 그 대선, 그리고 이제 탄핵의 인용, 이거를 가정적으로 이제 전제하에 쓰는 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더군다나 김창균 그동안의 반윤 노선에 이 칼럼을 쭉 써온 인물이 이런 칼럼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조금은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 12월 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 75, 반대가 21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찬성이 57, 반대가 38, 격차가 35로 줄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48, 그리고 국민의힘은 24로 더블 스코어로 그 당시에는 떨어졌는데 요즘은 국민이 40%, 민주당이 39% 엎치락뒤치락한다. 그래서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민주당은 이런 수치를 못 믿겠다면서 검증 투입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민심 변화를 초래한 게 야당 자신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그리고 파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헌재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 아젠다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는데 대통령이 정치인 사사를 모의했다는 유혈 음모설을 살포하는가 하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총 맞더라도 밀어붙여라 라고 하면서 유혈 충돌까지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내란죄 마케팅을 하더니 헌재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자마자 내란죄를 빼라고 했다. 양쪽 다 대통령 파면 속도전을 위한 것이었다. 개헌치부 군 장성에게 민주당이 원하는 진술을 연출시킨 정황도 드러났고 이 모든 무리수가 이재명 파면보다 윤석열 파면 앞당기기 전략 때문이다.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전매 특허인 자신들만 정의로운 척 위선쇼도 빼놓지 않았다. 위선쇼. 예. 자, 그래서 이 박찬대는 첫 번째 탄핵 표결 때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외쳤고 상대당 의원들을 정치적 망자로 취급하며 초혼 의식을 벌이는 제사장 흉내를 냈다. 소용규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개헌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시켰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성 교육을 지도하는 모습이었고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준은 자신이 미는 음모설에 정부 관계자와 군 장성이 도지하지 않자 고함을 지르고 훈계질까지 했다. 참 가관인 것들이죠. 이런 쇼. 그래서 민주당의 정략과 가식이 뒤범벅이 된 탄핵 정국에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된 것인지 궁금해졌고 그래서 민주당의 국정운영 회방이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부른 전말을 많은 국민이 공유하게 됐다. 탄핵 반대 일타 강사로 떠오른 전한길 씨는 나도 처음엔 계엄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거대 야당이 29번 반민주적 탄핵을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계엄령이 계몽령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민주당 폐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 설명을
거지것대로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옳은 지적이죠. 옳은 지적. 예. 한 2분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에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까지 치솟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51%까지 나왔어요. 실제 국정 운영할 때의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무정지 이후 위상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 역설적 상황은 윤 대통령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했다. 윤 총장은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과 더불어 대선 주자 3강으로 떠올랐고 그것이 문 정권의 권력체 창출을 막은 결정적 디딤돌이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정치적 동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왜 계엄 선포 전에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쩌면 윤 대통령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쪽보다 부당한 권력에 탄압받고 나서 맞서는 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운세를 타고났는지는 모르겠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는 여론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면 찬성 여론보다 20%가량이 부족하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 상당수 포진한 헌재 여건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직무 복귀가 무산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게 이제 한남동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부탁한 얘기로 알려져 있지요. 예. 그 소망을 스스로 성취할 기회가 주어졌다. 탄핵 기각을 외치는 대통령 열렬 지지층끼리만 똘똘 뭉쳐서는 어림도 없다. 탄핵은 불가했지만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라고 믿는 중도층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야 자충수로 재충전해준 에너지로 야 폐악질을 되갚는 것이 인과응보다. 윤 대통령 자신의 명예를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 자, 이 말이 꼭 100% 맞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요. 우리가 음미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